당신 같은 사람이 감히 이 주방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란한 금속 소리가 번쩍이는 스테인리스 조리대 주위로 퍼져나갔다. 어느 한적한 평일 오후에 고급 레스토랑 주방이었지만 긴장감은 대낮의 경기장보다도 격렬했다. 주방 곳곳에 서 있던 조리사들과 견습생들은 냉혹한 소리의 주인을 향해 시선을 던졌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곳의 수셰프, 권수환이었다. 마치 전장의 장군처럼 팔짱을 낀 채 자신 앞에 서 있는 한 남자와 그의 일행을 노려보고 있었다. 수셰프님, 실례를 범했다면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 사람 손흥민 씨 맞지 않습니까? 축구로 유명한 스타가 맞긴 한데 주방에서는 명성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단지 제가 원하는 요리 방식을 잠깐 제안 드리려고 왔을 뿐인데 손흥민은 예의 바르게 말을 이어가려고 했으나 권수환이 그를 거칠게 끊었다. 제안? 요리 방식에 대해 축구 선수가 전문가인 척 조언을 한다? 여기 이 고급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곤란한데요. 저는 보안팀 불러요. 이런 취향도 없는 사람은 언론 플레이에만 능한 건가? 제 주방에서 당장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방 한쪽 구석에서 서빙 스태프가 머뭇거리며 무정의를 잡았다. 그의 표정에는 혼란과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주위에서 웅성대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누군가는 장갑을 벗으며 뒤로 물러섰고 누군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내밀었다. 아니 잠깐만요. 손흥민 선수도 손님이시잖아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당신이나 저 사람이 아무리 유명하다 한들 우리 레스토랑의 품격을 무시하고 주방을 어지럽히면 가만둘 수 없어요. 품격이라니 전 제 취향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뿐인데요. 그 순간 주방 전체가 조용해졌다. 냉각기가 돌아가는 윙윙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릴 정도였다. 한쪽 구석에서는 손님 한 명이 놀란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이거 녹화해도 되는 거야? 하고 저음으로 중얼거렸다. 누군가 대답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더 알아야 하지 않을까? 말도 안 되잖아. 계속 지켜보자. 손흥민이 이렇게까지 면박을 당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 근데 저 수셰프, 평소에도 좀 까다롭다는 말이 있던데. 쉿, 들리겠다. 여기는 서울 한복판에서 손꼽히는 레스토랑이라던데. 이런 일도 일어나네. 주방 안을 엿보고 있던 한 중년 남성이 귀속말하듯 아내에게 말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의 소매를 붙잡았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요즘 요리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TV 예능에도 몇 번 나왔다던데. 맞아. 그래서인지 요리사들하고 협업 같은 것도 하는 것 같던데 혹시 그런 이유로 왔다가 봉변을 당한 건가? 우리도 예약 어려워서 한참 기다렸잖아. 여기 분위기 정말 엄격하긴 하네. 조용히 흐르는 배경음악 위로 두 사람의 대화가 낮은 톤으로 섞여 들어갔다. 레스토랑. 안쪽은 대리석 바닥에 은은한 조명. 그리고 클래식 음악까지 어우러져 격조 높은 분위기를 자랑했지만 막상 주방 문 가까이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갈등의 열기가 불길처럼 치솟고 있었다. 저 여러분, 잠깐 이 상황을 지켜봐 주시겠어요? 저는 이번에 손흥민 선수랑 협업하려고 온 푸드 컨설턴트인데 조리복을 입은 한 여성이 다가서며 자신을 소개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 레스토랑 이벤트 매니저 김정희라고 해요. 이민주라고 합니 제안서를 함께 검토하자고 약속한 날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라 당혹스럽네요. 네, 손흥민 선수 식성에 관한 조언을 직접 듣고 싶다고 수셰프가 요청했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지 글쎄요, 마치 무슨 자존심 싸움처럼 보이는데요. 이들은 아직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 몰라 눈치만 살폈다. 그래도 주위 사람들이 슬쩍슬쩍 주방으로 들어와서 상황을 지켜보는 걸 보면 누군가 나서서 말릴 타이밍을 찾고 있는 듯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데? 수셰프께서 손흥민 선수 요리 취향을 심하게 무시한다고 하던데요. 여기 엄청 비싼 곳이라고 들었는데 저기서 난리라니 좀 믿기 힘드네. 녹화 중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인터넷에 퍼지면 크게 문제될 것 같아. 한편 주방 한켠에서 영상 촬영을 시작한 손님은 조용히 속삭였다. 이런 건 널리 알려야 해. 갑질이든 무시든 누군가는 바꿔야지.
옆에 서 있던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래. 유명인 대접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의견 제시도 못하게 하는 건 너무 이상하지.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겠죠. 수 셰프님, 죄송하지만 이번 협업을 수 셰프님이 먼저 제안하셨던 거 아닌가요? 맞아요. 메뉴 개선이나 색다른 축구 스타의 식단 공개 같은 이벤트를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조용! 권수한 수 셰프가 소리치자 주방에서 작게나마 말소리를 내던 사람들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긴장감이 새삼스럽게 되살아났다. 우리 레스토랑은 철저한 기준이 있어요. 장난 삼아 하는 요리 시연에 동의한 적 없습니다. 장난이 아니라 이건 식문화 교류와 이벤트에 가까운 일입니. 그리고 이런 기획은 대표 셰프님도 관심 보이셨잖아요. 손흥민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수 셰프님, 제 의견이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사과드리겠습. 하지만 한국적인 조미료나 익숙한 식재료를 약간 접목해보자는 게 그렇게까지 모욕적인 일인가요? 모욕적이라기보단 우리 레스토랑이 지향하는 하이엔드 유럽식 파인다이닝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적이든 동양적이든 다양한 재료를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섞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님니 정통이란 게 있어요. 그럼 정통만 고집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대 요리 트렌드는 퓨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데 권수아는 콧방귀를 뀌었다. 퓨전? 취향과 입맛을 제멋대로 섞는다고 해서 문화 교류가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당신 축구 선수 아닌가요? 음식은 프로에게 맡기는 게 낫습니다. 이때 주방 오른편에서 한 젊은 남자 직원이 다급히 뛰어들어왔다. 수 셰프님, 죄송합니다만 대표 셰프님께서 잠시 후에 주방으로 오신답니 방금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지금 이 상황을 다 보러 오시겠다는 건가? 네, 언론 쪽에도 어떤 소문이 퍼졌는지 누군가 여기서 영상을 찍어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권수환의 표정이 사색이 되었다. 그렇다면 기자들이 몰려오기 전에 내가 어떻게든 상황을 정리해야겠군. 다들 무슨 난리가 이렇게 난 거야? 우린 그냥 조용히 식사하러 왔다가 뜻밖의 구경을 하고 있네. 근데 손흥민 선수 착하고 소탈한 이미지로 유명하지 않나? 맞아. 여기 스태프들이랑 협업하려고 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잡음이 생기다니. 서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사람들도 주방 문 쪽을 힐끔거리며 술렁이고 있었다. 식사를 하던 젊은 연인도 조용히 메뉴판을 넘기던 비즈니스맨들도 모두 상황을 지켜보았다. 지배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난처한 표정으로 주방 앞을 지키고 섰다. 고객 여러분, 잠시만 양해 부탁드립니. 주방 쪽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혹시 불편하시다면 음료나 추가 사이드 메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 시각 주방 내부에서는 손흥민이 여전히 진지한 표정으로 권수환을 마주하고 있었다. 아까부터 불쾌하게 들으셨다면 정말 죄송합니 하지만 제가 비난을 들을 만큼 엉뚱한 부탁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당신은 제 장인의 철학을 무시하는 건 똑같아요. 장인의 철학이라 요리는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 특히 요즘 미각은 세계화에 맞춰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추세잖아요. 권수환의 목소리가 다시 날카로워졌다. 제 철학은 정통, 수준 높은 재료, 완벽한 기교임니. 거기에 괜한 훈연 간장이니 고추장 베이스니 하는 건 방해만 될 뿐이죠. 방해라니요. 맛의 결을 풍부하게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축구도 마찬가지입니. 전술이라는 게 다양한 스타일을 조합해 시너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봐요. 축구 얘기는 여기서 통하지 않습니다. 아유, 저렇게 계속 맞부딪히면 어쩌나 누가 말려야 할 것 같은데? 진짜 대표 셰프님이 오시면 아마 크게 혼날 텐데.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얘기하는 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는 아닌 것 같아. 서로 눈치를 보던 주방 직원들이 작게 수군댔지만 아무도 권수환 앞에서 직접 반박할 용기를 내지는 못했다. 눈앞의 수셰프는 레스토랑의 실질적 권한을 쥐고 있는 인물이었고 그의 눈밖에 나면 주방 내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저희가 이 건에 대해 좀 더 대화로 풀어보면 어떨까요? 대화? 지금 이 주방에서요? 네, 굳이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하기보다 서로의 관점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면 어떨지. 이민주 컨설턴트님도 계시고 손흥민 선수도 얘기를 이어가시고
이민주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맞아요. 사실 오늘은 단순히 요리 쇼를 위해 온 게 아니라 한국인 손님들의 맛 선호도를 반영하고 해외 손님들에게도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할 방법을 찾으려 했습. 이 레스토랑이 유럽식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자리 잡은 이상 로컬의 식문화도 조금은 담아내고 싶었고요. 권수하는 콧등을 찡그렸다. 어차피 대표 셰프님 오시면 내 입장도 설명드릴 겁니.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 사람이 우리 주방에서 뭘 시도해보겠다는 태도가 불쾌하네요. 손흥민이 한숨을 쉬었다. 저도 사실 여기에 그냥 재미로 온 게 아닙니? 서포터즈 분들을 초대해서 제가 직접 좋아하는 음식 스타일을 소개해보는 작은 이벤트를 하자고 제안받았거든요. 손님들도 색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았고요. 색다른 재미라 결국 당신은 사람들 앞에서 손흥민이 요리도 한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거 아닌가요? 저 사람 의외로 꽤 편견이 심하네. 그러게 손흥민 선수도 분명 준비해 온 게 있을 텐데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더 봅시다. 주방 밖에 모여 있던 몇몇 손님과 스태프들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그때 우렁찬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다들 무슨 일인가? 주방 출입문에서 나이 지긋한 남성이 들어섰다. 그는 흰 셰프 모자를 쓰고 긴 흰색 조리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레스토랑의 대표 셰프로 유명한 이석주였다. 그의 뒤에는 곧 홍보 담당자와 지배인, 그리고 영상을 찍고 있는 듯한 취재진까지 따라 들어오는 모습이었다. 대표 셰프님, 드디어 오셨어요.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누가 좀 설명해 주게. 대체 무슨 문제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권수환이 먼저 나섰다. 셰프님 죄송합니. 제가 관리하는 주방에서 쓸데없는 소동이 있었습. 손흥민 선수가 요리 취향 운운하며 우리 레스토랑의 정통 스타일을 훼손하려고 해서. 이석주는 곧장 손흥민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손 선수, 어떤 일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오늘 우리 측에서 초청을 드린 걸로 압니다만. 손흥민이 살짝 고개를 숙였다. 맞습, 초대를 받고 왔습. 그런데 제 취향이나 제안이 수 셰프님께 불쾌감을 드린 것 같습니다. 대표 셰프 이석주는 권수환의 표정을 살폈다. 수 셰프, 당신이 손 선수를 초대하자고 먼저 제안했던 거 아닌가? 손 선수의 인지도도 그렇고 새로운 협업 기회가 될 거라고 본인이 입버릇처럼 말해오지 않았나? 그러자 권수환이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예, 맞지만 막상 와보니 손 선수가 우리 정통 유럽식에 대해 잘 이해 못하고 한국식 조미료를 막 섞는다고 해서. 이석주는 생각에 잠긴 듯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곧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나는 여러 방법으로 레스토랑을 발전시키고 싶었어. 그래서 당신 의견을 존중해서 특별 협업 기획을 맡긴 거지. 그런데 이렇게 갈등이 생길 줄은 몰랐군. 주방 안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다. 기자들도 촬영을 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면서도 아무도 대놓고 말을 걸지 못했다. 대표 셰프님, 일단 제가 이 문제에 대해 한 번 더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이민주가 살짝 손을 들어 물었다. 물론이요. 말씀해 보시오. 오늘은 손흥민 선수가 개인 취향을 살린 메뉴를 파일럿으로 몇 가지 시연해보고 거기에 제 아이디어도 조금 더해가면서 새로운 파인다이닝 코스 구성을 할 수 있을지 보려 했습. 그 아이디어는 우리의 메인 코스 한두 가지에 한국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맛 요소를 살짝 가미하는 형태였고요. 이를 통해 한국인 고객뿐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도 이 나라의 독특한 식재료에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목적이었지요. 이석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듣기에도 꽤 합리적인 기획으로 보인다. 사실 이미 세계적으로도 이런 식의 퓨전 혹은 절충은 많이 시도되고 있어. 하지만 수 셰프님은 정통성을 강조하시고 또 손흥민 선수가 요리는 아마추어라고 여기셔서 심하게 거부감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수 셰프, 맞는 말인가? 예. 제가 좀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 하지만 제 고집을 꺾기 어려워서 주방 여기저기서 가늘게 들리는 대화 소리들이 다시 퍼졌다. 권수 셰프가 늘 자기 스타일을 지키는데 엄격하기는 해. 나름 실력은 좋은 분이긴 한데 그렇다고 손님이자 협업자로 온 사람을 너무 무시하면 곤란하지. 대표 셰프님 앞에서 어떻게 해명할지 모르겠네. 그때 손흥민이 고개를 살짝 들어 말문을 열었다. 대표 셰프님,
사실 저는 단순한 이벤트 이상의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해외 생활을 오래 하면서 음식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았거든요. 문화와 문화가 만나서 새로이 만들어지는 맛,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기쁨. 그게 제게는 축구만큼이나 소중해요.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고 눈빛은 단호했다. 물론 전 요리 전문가는 아닙니 하지만 저 역시 해외에서 다양한 요리를 경험했고 그 경험을 나누고 싶을 뿐이에요. 이석주 대표 셰프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니 흥미롭군요. 사실 나도 한국적 재료와 서양 조리법을 어떻게 조화롭게 접목시키는지에 대해 고민이 많습. 이번 협업이 그런 고민을 푸는 열쇠가 되길 바랐는데 일이 이렇게 꼬여버렸네요. 주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수군댔다. 대표 셰프님도 평소에 퓨전 가능성을 열어놓으셨구나. 맞아, 난 수셰프가 대표 셰프님보다 더 보수적이라고 느꼈는데 정말 그런가 봐.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기자분들도 계시고 손님들도 보고 계시니 이대로 갈등만 키우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홍보 담당자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맞아요. 지금 촬영 중인데 그냥 무마하려고 하면 좋지 않은 인상을 줄 거예요. 이석주가 기자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여러분, 실은 오늘이 우리가 준비 중이던 특별 프로젝트의 첫날임니 약간의 오해가 생겼지만 저는 조만간 우리 레스토랑에서 문화교류 쿠킹 워크숍을 열어 손흥민 선수와 함께 새로운 메뉴 개발 과정을 공개하고 싶습니다. 기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다. 문화교류 쿠킹 워크숍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될까요? 이석주는 미소 지었다. 요리 시연, 시식, 그리고 토론까지 포함해 볼 생각입니. 다양한 국적과 취향을 가진 초대 손님들, 그리고 우리 셰프진이 협력해 한 끼를 완성해 보는 자리죠. 물론 손흥민 선수께서도 직접 참여하실 거고요. 손흥민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기쁘게 참여하겠습. 제가 축구장에서 느낀 팀워크 정신을 요리에서도 이어갈 수 있다면 정말 뜻깊을 거예요.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꽤 기대가 되는데요. 주방에서 지켜보던 한 스태프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근데 권수 셰프는 어떻게 반응할지. 그러게 말이야. 저분 지금 표정이 굳어 있는데 모두의 시선이 권수환에게로 향했다. 저는 일단 대표 셰프님 의견을 존중하겠습 하지만 제 철학도 쉽게 바뀌진 않을 겁니다. 조습 당신의 정통 요리 철학과 손 선수의 글로벌 감각이 제대로 충돌하고 또 화합하는 과정을 보여주면 그게 우리 레스토랑과 대중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파행으로 치달을 뻔했던 갈등은 일단 공개 워크숍이라는 형태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레스토랑의 대표 셰프와 홍보 담당자의 빠른 중재, 그리고 손흥민의 차분한 태도 덕분이었다. 그러나 주방 안팎은 여전히 묘한 긴장감을 품은 채 어수선했다. 수 셰프님, 그러면 워크숍 준비 과정에서 제가 시식이든 재료 선정이든 도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흥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권수아는 아직 따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필요하면 부를 테니 섣불리 나서지 마시죠. 네, 알겠습니다. 손흥민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주변에 있던 스태프 몇 명이 힘내세요라고 낮게 말했고 그는 그들에게 감사의 미소를 보냈다. 다음 날 레스토랑 측은 온라인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 X 이석주 셰프 특별 쿠킹 워크숍 소식을 알렸다. 해외와 국내 식문화의 교집합을 만들어내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는 업계 관계자들과 고객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레스토랑 내부에서는 여전히 미묘한 기류가 감돌았다. 수 셰프 권수아는 대놓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준비 과정 내내 곁에 있는 요리사들에게 자신의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다. 이게 무슨 꼴이지? 축구선수 출신이 무슨 대단한 레시피를 들고 온다고 우리 전통의 흠집만 낼 것 같은데. 그래도 대표 셰프께서 내리신 결정이니까요. 그렇다고 내가 쉬이 물러날 순 없지. 이 기회에 제대로 보여줘야 해. 퓨전이란 게 얼마나 조잡해질 수 있는지. 옆에 있던 주니어 셰프들이 눈치를 보며 어렵사리 대답했다. 수 셰프님,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죠. 혹시 새로운 배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배움이라.
요리란 건 기본을 지킨 사람만이 새로움도 소화할 수 있는 법이지. 하지만 축구 선수가 그걸 알 리가 있을까? 며칠 뒤 워크숍 첫 준비 미팅에 이석주 대표 셰프, 홍보 담당자, 이민주 컨설턴트, 그리고 손흥민이 모였다. 모두 긴 테이블에 둘러앉아 각자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현장에는 몇몇 레스토랑 직원과 SNS 생중계를 준비하는 스텝도 있었다. 오늘은 어떤 재료들을 사용할지, 그리고 어떤 메뉴를 시연할지 전반적인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이민주가 노트북 화면을 띄우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먼저 손 선수께서 선호하는 한국적 식재료가 뭐가 있을까요? 손흥민이 머뭇거렸다. 크게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장류, 간장, 고추장 등과 김치, 그리고 마늘이나 고추 기름 정도? 그리고 제 생각에는 간장 대신에 장아찌 국물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 장아찌 국물이요. 독특한 발상인데요.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주시려고 하시나요? 새콤달콤한 장아찌 국물이 소스 베이스로 쓰이면 고기나 해산물 요리에 잘 어울릴 것 같았습. 또 굳이 마늘 향을 세게 쓰지 않아도 감칠맛을 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때 권수환이 헛기침을 했다. 장아찌 국물이라. 그게 혹시 오래된 김치 국물 같은 강한 향을 상상하게 만드는 건 아닙니까? 손님들이 생소하게 느껴서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손흥민이 차분히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서 다른 재료들이랑 잘 조절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의도는 무조건 강한 한국 향을 내자는 게 아니라 은은한 포인트로 살려보자는 거죠. 은은한 포인트라. 그럼 우리 유럽식 갈비 스테이크에 소량 곁들여서 함께 맛보게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아예 메인 소스로 쓰기엔 위험하니 오너먼트나 디핑 정도로만. 그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대표 셰프 이석주가 박수를 쳤다. 조습 서로 의견이 잘 맞는군요. 혹시 다른 아이디어들은 없습니까? 홍보 담당자가 메모를 하며 물었다. 손흥민 선수 혹시 해외 생활 중에 즐겨 먹었던 음식 중에 한식 스타일로 변형하면 괜찮겠다고 생각한 게 있나요? 음, 독일에 있을 때나 영국에서 생활할 때 담백한 수프에 고추기름을 살짝 넣어서 한국식 매운맛을 가미하면 의외로 잘 어울린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흔히 라면에 고추기름을 조금 풀면 맛이 더 진해지는 것처럼요. 권수환이 묘한 표정을 지었다. 고추기름이요. 파인다이닝 수프와 어울릴까요? 자칫하면 너무 기름지고 자극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 텐데. 절대 과하지 않도록 스포트처럼 아주 조금만. 그래서 한 입 먹었을 때, 아, 이게 한국 고추의 향이구나 정도로. 흠, 한번 시도해보죠. 반응을 보고 판단합시다. 분위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듯했다. 그러나 권수아는 여전히 긴장된 표정이었고 손흥민 또한 그의 미묘한 태도를 눈치채고 있었다. 워크숍 준비는 점점 구체화되었다. 글로벌 갈비 스테이크, 매콤향 스프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고 정식 시연을 위해 조만간 레스토랑 문을 부분적으로 개방하여 초대 손님들과 언론, 일부 온라인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하기로 했다. 손흥민은 설레기도 했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느꼈다. 정말 잘 될까요? 제가 괜히 분위기를 망치는 건 아닌지. 휴게실에서 잠시 쉬는 사이 그가 이민주에게 넌지시 털어놓았다. 손 선수 너무 걱정 마세. 개인적으로는 수 셰프님이 너무 까다롭게 구는 듯 보여도 결국에는 성과물을 보고 판단하실 거예요. 그리고 대표 셰프님이 든든히 뒤에서 받쳐주실 거고요. 제가 요리로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을까? 계속 고민돼요. 축구라면야 자신 있지만 이건 좀 다르잖아요. 음식도 결국 조화의 예술이에요. 축구의 팀워크처럼요. 여러 재료가 어우러져 하나의 팀을 이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하, 좋은 말씀이네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예상보다 빠르게 지나갔다. 워크숍 당일 아침, 레스토랑 내부는 분주함 그 자체였다. 테이블을 재배치하고 시연 공간을 마련하며 방송 카메라와 조명을 세섭하는 스태프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주방 쪽에서는 재료 손질 소리와 요리사들의 지시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수셰프님, 이건 어디 두면 될까요? 거기 조리대는 깔끔하게 치워둬. 이따 시연할 공간은 비워놔야 해. 알겠습니다. 손흥민도 이른 아침부터 도착해
이민주와 함께 오늘 시연할 메뉴들의 재료 상태를 점검했다. 갈비는 숙성이 잘 됐고 장아찌 국물도 따로 담아두었어요. 네, 고추기름은 딱 미각 포인트가 될 정도로만 가져왔습니다. 권수환이 스테이션을 지나가다가 두 사람을 빤히 바라봤다. 장아찌 국물, 아끼세 너무 많이 쓰면 손님들이 거부감을 느낄 테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준비가 늦어지거나 하면 바로 저한테 말하세. 괜히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다 시간 끌지 말고. 알겠습니다. 어느새 손흥민의 뺨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긴장 반, 설렘 반이었다. 동시에 수셰프의 날선 태도가 여전히 마음 한켠을 꿉꿉하게 만들었다. 드디어 행사 시작 시간이 되었다. 레스토랑은 일반 예약을 받지 않고 초대받은 손님들만을 받아들였다. 각종 매체와 유튜버들, 그리고 손흥민의 팬 커뮤니티에서 뽑힌 서포터즈 수십 명이 자리를 채웠다. 이석주 대표 셰프가 마이크를 잡고 행사 오프닝을 열었다. 오늘은 우리 레스토랑이 시도하는 새로운 도전,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함께하는 특별 쿠킹 워크숍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 이번 프로그램은 서양의 정통과 동양의 감성을 조화롭게 구현하기 위한 실험의 장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손흥민이 무대 중앙에 서서 가볍게 목례를 했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 사실 요리 분야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여러분께 축구 못지않게 즐거운 시간을 보여드리고 싶습. 오늘 함께 만들어갈 맛과 이야기에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이어 권수환이 무대에 올랐다. 저는 이 레스토랑의 수셰프 권수환입니. 평소 유럽식 정통 요리를 고집해 왔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스타일에 도전하게 되었습. 하지만 어디까지나 저희 레스토랑의 수준과 품격을 지키면서 손흥민 선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다소 딱딱했고 품격 수준 같은 단어를 강조함으로써 아슬아슬한 선을 드러내었다. 일부 관객들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수군거렸고 몇몇은 긴장되는 시선을 주고받았다. 행사는 간단한 인사말 뒤에 바로 시연으로 이어졌다. 먼저 글로벌 갈비 스테이크가 준비되었다. 대표 셰프 이석주와 권수환, 그리고 손흥민이 함께 조리대 앞에 섰다. 오늘 갈비는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합니. 하나는 완전히 정통 유럽식 소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한식 장아찌 국물을 활용해 은은한 감칠맛을 낸 버전이죠. 손흥민이 장아찌 국물을 작은 볼에 덜어내며 설명했다. 이 국물은 너무 짜지 않도록 미리 희석했고 고기 향을 해치지 않도록 약간의 허브와 섞어습 정통 소스와 비슷한 농도를 맞추되 맛이 겹치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해요. 관객석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수셰프 권수환은 집중한 표정으로 갈비를 굽고 있었다. 열기가 솟는 그릴 위에서 고기가 노릇하게 익어가자 스튜디오 안에는 고소한 향이 가득 찼다. 갈비가 어느 정도 익으면 여기 준비된 소스를 얇게 발라줍니. 정통 버전 소스에는 레드와인, 버터, 그리고 데미글라스를 베이스로 했고 이 장아찌 버전 소스는 손흥민이 옆에서 말을 이었다. 간장, 장아찌 국물, 약간의 꿀, 그리고 허브가 들어갔습. 향신료는 서양식 로즈마리나 백후추를 베이스로 쓰되 적당히 어울리도록 조절했어요. 향이 의외로 그렇게 강하지 않네요? 네, 과하지 않게 조절했거든요. 또 갈비가 본래 적당한 기름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때 무대 한쪽에 설치된 스크린에 손흥민의 조리 과정을 중계하던 영상이 확대되어 나왔다. 영상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거나 작은 탄성을 뱉었다. SNS 라이브로도 송출되는지 채팅창에 우와 맛있어 보인다. 손흥민 요리하는 모습도 멋있어요. 같은 반응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오, 이 정도면 꽤 훌륭한 비주얼인데요? 네, 여러분도 나중에 시식해보시면 좋겠습. 우선 완성된 스테이크를 잠시 휴지시킨 후 뷔페 스테이션에서 조금씩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시연은 매콤향 수프였다. 권수환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표정이었다. 이 수프는 크림 베이스로 하고 고추기름은 마지막에 몇 방울만 떨어뜨린다는 아이디어였죠.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마치 트러플 오일을 소량 뿌려서 향을 살리는 기법과 비슷함니 고추기름 특유의 캡사이신 향을 활용해 식욕을 돋우는 효과를 노린 거예요.
스테인리스 냄비 속에서 하얀 크림 수프가 부글부글 끓어오르자 손흥민은 주걱으로 저으며 부드럽게 농도를 조절했다. 권수하는 옆에서 중간중간 간을 확인하고 조금만 더 짜도 되겠습니다 등 지시를 내리며 함께 작업했다. 그 광경에 카메라가 몰리자 관객들 사이에서는 오, 꽤 손발이 맞아 보이네. 저렇게 호흡이 좋으면 성공하겠는데 하는 말이 오갔다. 드디어 시식 시간. 웨이터들이 스테이크와 수프를 관객들에게 조금씩 나눠주었다. 사람들은 코를 가까이 대어 냄새를 맡고 조심스럽게 한 입을 베어 물었다. 와, 장아찌 소스 버전 스테이크에서 느껴지는 이 미묘한 새콤달콤함. 생각보다 어울린다. 맞아요. 굉장히 독특하네요. 유럽식 레드와인 소스와도 전혀 겹치지 않고 오히려 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느낌이랄까. 고추기름 수프는 어떠세요? 처음엔 전혀 맵지 않은데 한두 입 먹으면 살짝 매콤함이 올라오네. 은근 중독성 있어요. 관객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SNS 라이브 채팅창에도 정말 맛있을 것 같다. 이거 시판하면 사 먹고 싶다. 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대표 셰프 이석주도 흐뭇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권수환이 마이크를 들어 관객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지금 드신 메뉴들은 손흥민 선수와 우리 레스토랑이 협업한 결과물입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처음에 이런 퓨전 시도를 좀 꺼렸습하지만 실제로 완성된 요리를 보니 제가 몰랐던 세계가 있다는 걸 느끼는 중입니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모두 그의 말을 경청했다. 비록 저는 여전히 정통 요리를 최우선이라 생각하지만 이런 다양성이 우리 레스토랑의 새로운 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 오늘 처음으로 제 철학을 조금은 양보해볼 가치가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크고 힘찬 박수가 터져 나왔다. 손흥민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수셰프님. 저도 덕분에 파인다이닝의 깊은 세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식 시연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다음 순서인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한 블로거가 손을 번쩍 들었다. 손흥민 선수, 앞으로도 요리에 관심을 계속 두실 건가요? 혹시 개인 레스토랑 오픈 계획 같은 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손흥민이 웃으며 대답했다. 지금으로선 축구에 최선을 다해야 해서 레스토랑을 직접 운영할 여유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협업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참여해서 문화와 맛을 나누고 싶습니다. 또 다른 인플루언서가 물었다. 수 셰프님, 오늘 진행된 메뉴들을 실제로 레스토랑 정식 코스로 출시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권수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대표 셰프님과 상의해 봐야겠지만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 물론 제 철학을 유지하면서 손 선수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조화롭게 녹여낼지가 숙제이긴 하지만요. 행사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그런데 기자 섹션 쪽에서 또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수 셰프님, 사실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손 선수를 모욕했다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비판이 있었습. 너 같은 사람은 이 주방에 어울리지 않는다 같은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간 장내 공기가 차갑게 굳었다. 권수아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손흥민과 시선을 마주치자 손흥민이 고개를 조용히 저었다. 마치 내가 괜찮으니 말해도 된다는 듯한 신호였다. 네, 그건 사실입니. 제가 좀 심한 말을 했죠. 손 선수가 축구 선수이기에 요리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식으로 불쾌감을 표출했습. 제 잘못입니.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고 결과적으로 경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쑥덕대는 소리가 잠시 들렸다. 권수환이 이어서 말을 이었다. 오늘 저는 손흥민 선수의 열정과 열린 사고방식, 그리고 그동안 해외에서 쌓아온 음식 경험을 제대로 보게 되었습. 처음에 제가 느꼈던 불편함은 사실 제 자존심 때문이었던 것 같습. 프로 요리사로서 외부의 조언이나 다른 시도를 내가 괜히 도전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하지만 오늘 이렇게 체험해보니 제 고정관념이 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 말에 장내 곳곳에서 오 하는 감탄이 새어나왔다. 기자들도 빠르게 펜을 움직였다. 손흥민 선수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고 싶습. 또한 이 행사를 지켜보는 분들께도 제 편협한 태도로 불쾌감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곤혹스러워 보이던 권수환의 표정이 점점 진지한 반성으로 물들어갔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진심으로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셰프님. 저도 사실 요리에 대해 설익은 지식을 가지고 들이댄 건 아닐까 걱정했습. 하지만 앞으로 더 배워가고 서로 좋은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다면 그게 제일 멋진 일이죠. 주변에서 박수가 다시 울렸다. 대표 셰프 이석주가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두 어깨를 각각 붙잡았다. 마무리가 이렇게 훈훈해지다니 정말 다행입니. 이건 단순히 한 차례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레스토랑이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거예요. 행사가 끝나고 뒷정리가 한창이던 레스토랑 홀에서 몇몇 관객들과 스태프들이 모여 대화를 나눴다.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파인다이닝에 한국적 감칠맛을 더한다니 생각보다 훨씬 괜찮네요. 맞아요. 앞으로 이런 시도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손흥민 선수가 알려준 레시피, 집에서도 해볼 수 있게끔 레스토랑 SNS에 공개해주면 어떨까요? 오, 그거 괜찮다. 곧 홍보 담당자가 그 의견을 듣고 좋은 아이디어네요. 손흥민 선수와 상의해서 버전 간략히 올려볼게요. 라고 답했다. 주방 한 구석에서 권수하는 깊은 생각에 잠긴 얼굴로 자기 작업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에게 다가온 건 대표 셰프 이석주였다. 수 셰프, 오늘 어땠나? 솔직히 처음엔 불편했습. 저 사람이 뭘 안다고. 그런데 행사를 준비하면서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알게 됐죠. 음식은 항상 변화하고 진화하니까요. 나도 그 점을 늘 고민했네. 정통을 지키면서도 어떻게 새로움을 수용할까? 이번에 좋은 자극이 됐다고 생각한다. 네, 앞으로는 제 방식과 손 선수 같은 새로운 시선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겠습니다. 좋다. 진심으로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 레스토랑도 더 발전할 거야.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손흥민이 멀찍이서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수환이 작게 고개를 숙였다. 오늘은 정말 고마웠습. 제가 너무 심했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아니에요. 좋은 추억 만들었죠. 그리고 전 아직 배워야 할 게 만습 시간 되시면 저도 부엌에서 간단한 요리 팁이라도 전수받고 싶네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며칠 후 레스토랑 홈페이지에는 새로운 공지가 떴다. 손흥민 X 권수환 글로벌 갈비 스테이크 앤드 매콤향 크림 수프 정식 메뉴 출시. 내용에는 지속적 퓨전 연구를 통해 한정기간 판매 후 정규 메뉴 반영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벤트를 통해 받은 피드백을 토대로 레스토랑은 점차 메뉴 폭을 넓혀가고자 한다는 의지도 밝혔다. SNS에는 시식 후기들이 올라왔다. 의외로 잘 어울림. 특히 수프 최고. 장아찌 소스 스테이크, JMT. 손흥민 선수 요리 열정 멋져요. 수 셰프님, 생각 바뀌셨나 봄. 앞으로도 계속 이런 걸 해주셨으면. 마치 축구 경기 후에 팬들이 경기 평을 남기는 것처럼 요리에도 팬덤이 형성되는 듯했다. 그날 저녁 레스토랑 폐점 후 주방에서 권수하는 손흥민, 이민주 그리고 몇몇 스태프와 함께 간단히 반주를 나누고 있었다. 오늘 메뉴 판매가 아주 호응이 좋았습. 몇몇 분은 직접 셰프들한테 축하 인사까지 하셨고요. 그러게요. 이렇게 빨리 정식 메뉴로 나올 줄은 몰랐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손흥민은 소주잔을 살짝 들어 올렸다. 이거 보니까 문화는 역시 협력에서 탄생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축구만 알았지 요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수 셰프님이나 대표 셰프님께서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하나씩 배워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권수환이 잔을 맞댔다. 나도 손 선수에게 고맙다고 하고 싶습. 잘 못 받아들이는 제 태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솔직히 의견 주고 함께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이민주가 웃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손흥민 스페셜 코스 같은 거 정기적으로 런칭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손흥민이 손사래를 쳤다. 하하, 그건 너무 과분하고요. 제가 경기가 있을 때는 한국에 오래 머물지 못할 수도 있어서요. 그래도 주방 한켠에 저를 위한 작은 자리가 있다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와서 제안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물론이죠. 기꺼이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 뒤로도 레스토랑은 한 달에 한 번씩 크로스컬처 쿠킹데이를 열어 각 나라의 식문화를 주제로 새로운 메뉴를 선보이는 이벤트를 기획했다.
손흥민이 직접 참석하진 못하더라도 해외에서 머무는 동안 접한 식재료나 레시피를 온라인으로 공유했고, 레스토랑 주방은 그를 바탕으로 연구를 이어갔다. 때때로 손흥민이 한국에 들어올 때면 주방에 깜짝 방문하여 근황을 전하고 아이디어를 업데이트하기도 했다. 레스토랑 내부 시스템도 조금씩 바뀌었다. 과거에는 권위적이고 딱딱한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요리사들이 자기 의견을 조금 더 자유롭게 내놓을 수 있게 되었다. 권수한 수셰프 스스로도 젊은 조리사들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맛이나 재료 언제든 의견 가져와 라고 열어주기 시작했다. 그 변화가 가장 큰 진전이라고 직원들은 입을 모았다. 우리 레스토랑 뭔가 공기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수셰프님 표정만 봐도 얼어붙었는데. 맞아. 물론 아직도 엄격하시긴 한데 조금은 여유를 갖고 얘기를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요리 실력은 말할 것도 없이 최고고 이제 융통성도 생기니 배울 게 더 많아지는 거지. 여러 매체에서도 이번 파인다이닝 X 축구 스타 협업 사례를 다뤄 주목했다. 정통과 퓨전이 상생하는 새로운 길, 손흥민의 크리에이티브 미각 같은 기사 제목이 인터넷을 도배했다. 심지어 해외 축구 팬들 중에서는 한국 원정길에 이 레스토랑을 방문해 손흥민 스테이크를 먹어보겠다는 예약 문의도 있었다고 한다. 덕분에 레스토랑은 매출 측면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것은 요리사들과 손님들 간에 형성된 맛의 대화였다. 더 이상 정통 vs 한국 식재료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갈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공동의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얼마 뒤 레스토랑은 공식적으로 다양성 존중과 문화 교류를 핵심 가치로 삼겠다는 새로운 경영 비전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대표 셰프 이석주와 수셰프 권수한, 그리고 특별 게스트로 초대된 손흥민이 함께 나란히 섰다. 분위기는 밝고 경쾌했다. 기자 한 명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비전 선포식이 의미가 깊군요. 이와 관련해서 세 분께 각각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듣고 싶습. 먼저 손흥민 선수부터 부탁드릴게요. 손흥민이 살짝 긴장한 듯 미소를 지었다. 네, 저는 축구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고 그 과정을 통해 음식에도 다양한 영감을 받았습.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건 결국 맛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공동 언어라는 겁니.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음식 속에는 문화, 추억, 마음이 녹아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요리로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이어 권수환이 마이크를 받았다. 저는 사실 정통을 고집해왔고 그걸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습. 하지만 최근 일들을 겪으면서 정통과 변화는 공존할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되었어요. 제 길을 걸으면서도 다른 길을 존중하고 또 배우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 이번 일을 통해 요리는 끝없이 배워야 하는 세계라는 말을 다시금 실감합니. 손 선수와 대표 셰프님, 그리고 모든 동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기저기서 브라보, 좋은 말씀이네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마지막으로 이석주 대표 셰프가 말했다. 레스토랑이란 먹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문화가 교류되는 장이기도 합니. 이번 프로젝트가 보여준 건 스포츠 스타와 전문 셰프의 협업이 놀라울 정도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앞으로도 우리 레스토랑은 더 많은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싶습. 그러니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십시오. 종료를 알리는 음악이 흐르자 기자회견장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다. 사람들이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오늘의 행사가 의미하는 바를 곱씹고 있었다. 기자회견 직후 한 무리의 팬과 관광객들이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손흥민 선수 정말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축구에서만 활약하는 줄 알았는데 요리 분야에서도 이런 감각이 있다니. 감사합니. 저도 아직 많이 배우는 중입니.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권수환이 살짝 웃으며 덧붙였다. 다들 저희 레스토랑에 자주 찾아와 주세. 손 선수의 아이디어가 들어간 메뉴도 많으니까요. 당연하죠. 친구들도 데리고 오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혹시 음식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 홈페이지에 남겨주세. 저희가 반영해 볼 테니.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 행사장 곳곳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SNS에 실시간으로 사진들이 올라갔다.
대시 손흥민 만 파인다이닝 대시 문화교류 대시 요리 혁신 같은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글들이 속속들이 올라오며 또 다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날 오후 모두가 귀가한 뒤 텅 빈 레스토랑 주방에 남은 사람은 권수환과 손흥민 뿐이었다. 행사를 마친 뒤 사소한 수습을 위해 한두 가지 점검을 마쳤고 두 사람은 이제야 조금 여유를 느끼며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이제 진짜 끝났네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일로 요리에 대한 시야가 넓어진 것 같아요. 손흥민이 옷소매를 털며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 오늘 기자회견에서 말씀은 드렸지만 저 자신도 계속 배움이라는 걸 실감하고 있어요. 수셰프님, 솔직히 이번에 저 만나지 않았으면 계속 원래 방식대로만 쭉 하셨겠죠. 아마 그랬을 겁니. 누구나 익숙한 길이 편하니까요. 하지만 편한 길만 걸으면 발전은 없겠죠. 손흥민이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다. 그거 축구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네요. 늘 익숙한 패턴만 고수하면 상대팀이 다 파악해서 막아낼 테니 공격 전술도 끊임없이 바꿔야 하거든요. 하하, 결국 요리나 축구나 창의성이 필요하다는 건 같네요. 그래요. 그리고 그 창의성은 사람과의 교류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혼자선 떠올릴 수 없는 부분을 다른 사람과 만나면서 얻게 되니까.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주방을 둘러보았다. 한적한 밤 공기 속에 방금 전까지 이곳을 가득 메웠던 열기와 박수 소리가 아련하게 남아있는 듯했다. 아, 맞다. 곧 해외 경기 때문에 나가신다고 했죠? 네, 며칠 뒤에 출국해야 할 것 같아요. 경기 잘 치르고 돌아오시면 그때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다시 한번 뵙죠. 조습 그 사이에 수셰프님께서도 새로운 레시피 연구 많이 해놓으세요. 물론이죠. 이번에는 내가 먼저 여러분께 제안해 볼 수도 있겠네요. 정통과 퓨전의 중간 지점을 찾아보려고요. 손흥민이 환하게 웃었다. 기대하겠습.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국 돌아오면 여기에 꼭 들러볼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그들은 서로 가벼운 악수를 나눴다. 두 사람 사이에는 지난날의 갈등과 오해가 씻은 듯 사라지고 진심 어린 파트너십이 싹튼 듯했다. 며칠 후 레스토랑은 추가 공지를 올렸다. 크로스컬처 쿠킹데이 정기 진행과 손흥민 스페셜 메뉴 제출 시 예고 등의 내용이었다. 그리고 공지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미래의 맛은 언제나 서로 다른 문화가 함께 빚어내는 새로운 흐름에서 시작됩니. 여러분, 다음 달 쿠킹데이도 놓치지 마세요.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은 열띤 반응을 보였다. 뭐야, 또 뭔가 큰 걸 준비하고 있나 봐. 대박. 계속해서 변화를 시도하네. 자, 우리도 이 레스토랑 팔로우해 둬야겠다. 다음 달 행사도 기대된다. 어느새 누군가가 SNS 라이브 영상 마지막에 말을 붙였다. 여러분도 보셨죠? 이번 협업 정말 흥미로웠습.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을 할 거라니까 다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이 있다면 꼭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 그럼 저는 다음 소식에서 다시 전해드릴게요. 놓치지 말고 구독해 주세요. 그렇게 손흥민과 레스토랑의 특별한 만남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요리에 대한 시각과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권수환의 편협함은 깨지고 손흥민의 열정은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되었으며 직원들과 손님들은 모두 맛의 세계가 더욱 넓어졌음을 체감하고 있었다. 요리는 결국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 네, 선입견만 버리면 의외로 혁신은 가까이에 있나 봐요. 맞아. 지금 우리의 작은 변화를 지켜보면 결국 세상도 조금씩 바뀔 거라 믿어. 그 작은 대화 속에는 이 레스토랑이 그리고 손흥민과 권수환이 함께 배워가는 지혜가 오롯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로도 이어질 수많은 이야기는 새로운 맛과 사람 사이의 교류로 다시 시작될 것이다. 자, 여러분도 혹시 주변 레스토랑에서 이런 새로운 시도가 벌어진다면 주저 말고 참여해 보세. 그리고 SNS에서 공유도 해주시고요. 다음에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질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손흥민 선수의 다음 축구 시즌뿐 아니라 다음 쿠킹 워크숍도 기대해 주세요. 그럼 곧 또 만나요.
그렇게 마무리된 오늘의 이야기는 결국 서로 다른 취향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교류하고 화합하며 더 풍부하고 맛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가를 보여주는 작은 붓 강렬한 사례가 되었다.